이야기는 2015년 여름 귀신이 나를 데려가려 했던 이야기이다. 나는 그때 당시 중3 학생이었고 학원과 독서실을 병행하며 공부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다. 학원을 갔다가 집에서 7시 무렵 저녁밥을 먹고 그 후 독서실에 가서 2시간 정도 집중해서 복습을 하는 패턴이었다. 독서실 가는 중간쯤에 빌딩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곳을 항상 지나다녀야 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 맞은편으로 지나다녔기에 그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공사 현장에서 인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웬 여자아이가 공사장 출입구에서 항상 나를 보며 손을 흔들어 대는 것이었다. 나는 시력이 좋았기에 맞은편에 있어도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애가 왜 나를 보며 손을 흔드는 거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매번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손을 흔들어 댔다. 나는 엄청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늦은 귀가 시간이라 거기다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았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은 시점부터 전과는 다르게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짜증도 조금 났었고 저 여자애가 도대체 왜 저런 건가 싶기도 했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듣기 위해 공사장 쪽으로 건너가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렇게 여자애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늘 하고 다니던 부적 목걸이와 염주가 툭 끊어졌다. 나는 끊어진 부적과 염주알들을 찾아 주섬주섬 줍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쿵 하고 앞에서 철근이 떨어졌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렇게 정신줄 놓고 앉아있는데 공사장 입구에서 일그러진 얼굴의 여자애가 스르륵 나오며 악마 같은 음성으로 소리쳤다. 아, 아까워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공포감에 그대로 맞은편으로 도망갔고 그 후로는 그곳으로 가는 독서실도 이용하지 않게 됐다. 언니의 노래방에는 베트남 귀신이 있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친한 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이다. 친한 언니 B는 노래방을 오픈한 지 한 달째 되었고 오픈식 날 나는 여러모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다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선물을 들고 언니의 노래방을 놀러 갔다. 그렇게 노래방에 놀러온 나를 언니는 환영해 주었고 즐겁게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 노래방이 전에는 다국적 노래방으로 상당히 퇴폐적이었지만 사연이 있어서 사계 언니가 인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언니의 표정은 무슨 영문인지 마냥 좋아 보이진 않았다. 5시 무렵쯤 방문을 해서 그런가 손님은 없었고 1번 방에서 자동으로 음향만 틀어놓은 상태였다. 언니는 노래 좀 부르라고 2번 방에다 시간을 넣어줬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30분 정도 불렀을 때 화장실 신호가 왔다. 화장실은 굉장히 깔끔했고 벽면 거울도 큼직하게 잘 되어 있었다.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나왔는데 그쪽 거울 앞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화장을 고치고 있는 듯 했다. 여자는 한국 여자가 아니었고 베트남 여자 같아 보였다. 복장도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왠지 조금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다. 나는 이상하다. 아까까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새 손님이 들어왔나? 라며 생각했다. 그렇게 여자를 의식하면서 손을 씻으려고 첫 번째 세면대로 가서 물을 틀었다. 하지만 물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자는 거울로 나를 기분 나쁘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은근히 기분도 나쁘고 왠지 소름 돋는 여자라고 느꼈지만 화장실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언니에게 전달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니에게 가서 언니 화장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또 그게 나왔냐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물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나는 언니가 말을 이어나가는 것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언니가 말하길 지인들이 한 달 전 오픈식 날 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너네 동남아 여자도 부르냐며 말을 했단다. 그래서 언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말을 했고 오픈식 날 초치기 싫어서 지인들과 언니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단다. 그러다 오픈 일주일 무렵 남자 손님이 노래 부르다 화장실을 갔다 온 후 사장님, 동남아 도우미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길래 언니는 우린 동남아 도우미 취급 안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손님이 베트남 여자 화장실에 있던데 이러면서 말을 흐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란다. 황당했던 언니는 도대체 뭔가 싶어서 화장실을 가보니 들어오지도 않은 베트남 여자가 화장을 고치고 있더란다. 그래서 말을 붙이니 여자는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졌고 너무 놀란 언니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봤다고 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가게가 저렴했던 이유와 내막을 알게 됐다고 한다. 3년 전 다국적 퇴폐 노래방이었던 이곳은 주로 동남아 도우미들이 줄을 이뤘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건들건들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고 문제의 베트남 여자가 그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안에서는 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이루어졌었고 인내심이 폭발한 도우미는 손님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화장실로 가버렸다고 한다.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 손님은 그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서 도우미를 죽이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곳에서는 그 도우미가 나타난다는 제보들이 당시 사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운도 점점 나빠져가며 사장은 싸게 가게를 내놨다고 한다. 하지만 동네에 소문이 이미 날 대로 난 상황이라 어느 누구도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후 멋모르는 언니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된 거란다. 그러면서 저게 자주 출몰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는 언니. 나는 그때 언니의 말을 듣고 엄청난 소름이 돋았었다. 확실히 귀신이 있거나 접촉을 하거나 하면 악영향이 온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게 나는 언니에게 가게 번창하라고 덕담을 건네고 눈치를 보며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그 후 언니네 노래방을 가지 않게 됐다. 아니 갈 수 없었다. 이유는 그렇게 최신식으로 가게를 잘 꾸며 놓았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손님이 잘 오질 않았고 결국엔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가게를 닫았기 때문이다. 그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나올라나?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